장애인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예전에는 장애인 보면 피했던 눈빛이 장애인들을 쳐다보게 되고, 장애인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안 하고, 나도 왠지 모르게 여러 사람 앞에 걸어가거나 목욕탕 갈 때는 피하게 되고, 이랬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제 스스로 장애 앞에 당당해지고, 장애인 관련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내 걸음걸이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내가 목욕탕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간에는 장애의 열등감이나 장애가 나에게 굉장히 큰 숙명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 장애를 위해서 내 인상이 완전 변하고, 제가 또 뭐든 간에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을 장애인 운동을 같이 했던 어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보고, 저도 변했지만 저도 제가 스스로 완전히 제 틀을 깬 겁니다. 제가 장애에 대한 열등감을 깨고 내 인생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졌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깨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표정이 바뀐 거예요. 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도 좀 찌고, 옛날에는 독수리가 뱀을 채인 것 같은 인상과 눈빛이었는데 그전에 제가 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친하게 되고 그런 걸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계에서 또 특히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역할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 어른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어이 자네는 여가 있을 때가 아니네. 다른 여가 있으면 안 되네. 자네는 더 큰 걸 하소. 자꾸 이인춘 회장님이나 이정 회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큰 걸 다른 걸 하지?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장애인 복지시범 호남 총국장을 하면서 전국에 뭐 갈고 다니니까, 그리고 광주 전남 교육청, 시청 교육청, 시청, 구청 가가지고 입 바른 소리는 되게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배웠던 마인드 하나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인드를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고 징역을 살았던 마인드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관이하는 것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더 확대하고, 그리고 동지들 모아서 더 어려운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봐야겠다고 하는 내가 의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를 출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신고를 다니면서 다녔던 지역이 도암동, 풍향동 이쪽 지역이었고, 지금까지 42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장애를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장애인들이 꼴보기 싫었지만 장애인 운동을 하는 순간 내가 사는 지역이 장애인이 가장 많은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어려운 분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저를 위해서 일을 찾지, 또는 모든 동원해가지고 지인 찾기, 또 제가 2002년 선거를 나온다고 하면서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온통 제 주변은 장애인들이 같이 계시고, 저를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뭔가를 키워보자 이런 욕구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저는 그때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후보, 그 당시 나는 무소속. 그런데 아니 간 데마다 문상필 말 잘한다, 똑똑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문 소장 9번부터 시작하지 뭔 시험 빼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봤는데 내가 아까운 거예요.
쉬운 보나마나 떨어질 건데 당연하잖아요. 민주당하고 나하고 붙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건데 문 소장. 그때 제가 광주 사회복지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 호칭이 소장이었습니다. 도암동의 어떤 분여회 총무님과 회장님은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상필이 아까운 우리 상필이 구원부 됐으면 됐건디 어미 작가이 맨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동네 분위기는 너무 좋으니까 내가 될 것 같아요. 막 연설하러 가면 사방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될 줄 알았어요. 상대 후보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상대 후보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어디 가고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야 결론은 나는 이제 나중에서 왜 상대 후보가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백을 다 해도 되는 사람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선거 개표를 했는데 이 30.6%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6%온 것이 대단히 프로트가 높습니다. 민주당하고 이 호남에서 붙어가지고 무소속이 3.6% 얻었다고 또 37살 먹은 놈이. 내가 37이 처음이었거든요. 37살 먹은 애가 지역에 기반도 없고 그 동네 살긴 했지만 아무 기반도 우리 동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우리 각시하고 둘이만. 근데 동네에서 나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0.6% 얻고 뜬 표. 그러니까 바닥에서 박수 칠 표는 엄청 많은데 정작 찍는 표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를 30.6%를 얻고 떨어지죠. 근데 나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각시하고 이제 둘이 창문 한 번씩 보고 백작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바로 노력을 하자. 다시 제기를 하자. 우리가 뭘 할까? 하면서 그때 마치 주변에서 북구장애인복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북구장애인복지회를 제가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경희 누나나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초대회장을 누가 하냐면 김갑주 이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거를 떨어지니까 마치 또 내가 6월에 선거를 떨어졌는데 7월인가 8월인가 이사장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형들이 형필아 노원이 뭐하냐? 봉사활동이나 해라. 또 그래서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가 만들어졌는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사장을 하랍니다 하고 처음에는 조그만 학구방에서 시작했다가 오치이동 동사무소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이사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원 딱 한 명 두고 거기서 진짜 여름에 여기도 런닝구 하나 있고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내가 또 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동광대 교수를 하게 된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일을 합니다. 북구 전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해보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북구가 왜 어려운지를 분석해보자. 자료를 쫙 내가지고 논문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제가 북구 장애인복지 이사장을 하면서 도저히 법대 다닌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 사회복지 석사를 이제 하지요. 그래가지고 석사를 하고 되는데 내가 어떤 논문을 쓰냐면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의 장애인 복지 시책 비교 분석, 예산 분석을 하게 돼요. 이것도 제가 장애인 복지신문 기자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기자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의 장애인 복지 예산과 시책 분석을 쫙 하면 전국에 이게 최초였어요. 이게 KBS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 방송, 이 논문이. 그래서 제가 동광대학교 교수를 가게 되죠. 그래서 동광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하고 장애인복지를 가르치는데 제가 동광대에 가면 겸직을 하면서 북구장애인복지 이사장을 하고 동광대에서 한 3, 4년 강의를 하는데 정말 또 열정적으로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죠. 뭐 외국 자료나 국내 자료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막 정말 열정적으로 주야간 학생들에게 뭐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북구장애인복지회가 내가 이사장을 8년 하게 되는데 북구장애인복지회가 처음에는 학고방 같은 데서 시작했다가 직원이 한 명이었는데요.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직원이 정식 근무하는 직원만 한 4, 50명? 60명? 그렇게 되고 요양과 할보 지원까지 하면 대략 한 6, 7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뭐냐면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도와주는 지원사가 집으로 가서 장애인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복지관이나 시설만 하지 단체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북구장애인복지 이사장 하면서 이걸 왜 단체는 못 하냐 싸움을 해가지고 그것을 최초로 단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처음에 할 때는요, 다 하지 말자겠어요. 아니, 뭔 힘들고 된디 그걸 하냐. 그런데 그 이후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돼버리고 그것을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또 요양보호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사업이 돼버리죠. 그래서 단체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고 그 중에 25%를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5%를 그 단체가 하는 운영비로 쓰게 되고 그러니까 단체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일이 많으니까 장애인 단체가 하나도 안 한대요. 광주 전체적으로 아무도 안 한대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걸 했거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가 심해요. 그래도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원봉사자로 장애인의 똥을 쳐줬지만 지금은 돈을 받고 똥을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이 복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활동지원 서비스로 정착이 되면서 단체가 25%의 돈을 받고 이 단체가 돈을 받게 되는데 북구장애인복지회가 내가 이사장 하면서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활동지원 서비스를 했고 지금도 한 600명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양사업도 제가 하자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1위권 은빛요양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그 이후로 북구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옮기고 물론 그 당시에 김재균 청장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저는 장애인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의 단체장이 오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변화가 오냐 안 오냐 저는 5, 6년 30년 가까이 장애인 단체장의 일을 하면서 광주의 장애인 단체를 보면서 어떤 단체는 흥하고 어떤 단체는 망하는 단체를 봤을 때 지도자를 잘 뽑아놓으면 그 단체는 반드시 흥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못한 단체는 반드시 단체가 사업도 떨어지고 빠진다. 이거 몸으로 체득한 사람인데요. 제가 북구장애인복지사장을 8년간 하면서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가 전국에서 최고의 단체가 됐고 또 활동지원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도 가장 하게 됐고 서비스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저는 되었다고 확신하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구장애인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2006년도에 선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